이상한 우연, 설명할 수 없는 불운, 그리고 당신의 관계에 갑작스러운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마법을 부리는 누군가의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삶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무시하면 평화, 관계, 심지어 성공까지 이룰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법은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종종 다른 이름과 관습 뒤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마법을 사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5가지 확실한 징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놓치는 징후입니다. 이 지식은 이러한 공격을 조기에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징후들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 정보가 당신의 삶 속 특정 상황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간이 부족하다면 이 영상의 어떤 부분도 건너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5배 또는 2배 속도로 시청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보호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는 되찾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숨겨진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마법을 걸고 있다는 5가지 징후를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함께 이 숨겨진 공격들을 파헤쳐 봅시다. 현대 사회 마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거나 가마솥에서 마법약을 섞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마법은 훨씬 더 교활합니다. 마치 돈을 갚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만 당신이 빚진 돈은 절대 잊지 않는 친구처럼 말입니다. 농담은 그만하고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징후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마법을 걸고 있다는 첫 번째 징후는 설명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정적인 패턴입니다. 우리 모두 힘든 날을 겪습니다. 셔츠에 커피를 쏟고 버스를 놓쳤는데 상사가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냥 나쁜 날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매주 반복되고 삶의 같은 영역에 반복적으로 닥쳐올 때 바로 그때 거미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이러한 패턴이 일반적인 불운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패턴들은 이전에는 잘 풀리던 삶의 특정 영역을 공격합니다. 항상 건강했는데 갑자기 격주로 아프거나 사업이 잘 되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평소 행복했던 관계가 갑자기 시작된 싸움으로 가득 찬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갑자기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의 삶이 매끄럽게 돌아가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누군가 당신의 연료 탱크에 설탕을 붓고 타이어를 치고 핸들을 훔쳐간 것처럼 말입니다. 삶의 서너 가지 영역이 아무런 논리적인 설명 없이 동시에 무너지는 경우 말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법의 첫 징후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종종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새 고객과 계약을 맺으려 할 때마다 컴퓨터가 다운되거나 휴대폰이 꺼지거나 인터넷이 끊기는 것을 눈치챌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로맨틱한 저녁을 계획할 때마다 마지막 순간에 무언가가 계획을 망칠 수도 있죠.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성공과 행복을 가로막기 위해 조직된 공격입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삶의 어려움과 초자연적인 간섭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평범한 문제들은 논리적인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엔진 오일을 갈지 않아서 차가 고장 났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독감에 걸려서 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법의 경우 타이밍이 너무 완벽합니다. 우연의 일치가 너무 빈번하고
설명이 너무 부실합니다. 실용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일기를 써보세요. 이러한 이상한 패턴이 언제 발생하는지, 바로 직전에 당신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적어보세요. 누가 관여했습니까? 무엇을 성취하려고 했습니까? 패턴을 추적하면 패턴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러한 무작위적인 나쁜 사건들은 특정 사람과 교류한 후 또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때 항상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건 누군가가 당신에게 마법을 걸고 있다는 5가지 징후 중 첫 번째일 뿐입니다. 그 자체로는 확실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 논의할 다른 징후들과 함께 살펴보면 훨씬 더 명확한 그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절반의 성공이잖아요. 마치 피자 한 판 다 먹는 게 나쁜 생각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가끔씩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피자를 먹고 후회하는 것과는 달리 마법은 반드시 일찍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징후. 누군가 당신에게 마법을 걸고 있다는 두 번째 징후는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특이한 신체적, 정서적 증상입니다. 린다라는 여성분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녀는 항상 활기차고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사업을 운영했고 모든 모임의 중심 인물이었으며 감기에 걸리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린다는 갑자기 매일 오후 2시쯤이면 쓰러질 정도로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검사, 혈액 검사, 갑상선 검사, 수면 검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거의 매일 아침 침대에서 기어 나올 수 없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그 증상을 묘사한 방식이었습니다. 평범한 피로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말 그대로 제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것 같았고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여전히 등골을 오싹하게 합니다. 이 두 번째 징후를 겪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흔한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단순히 신체적인 증상만은 아닙니다. 린다는 친구와 가족을 두렵게 하는 감정적 변화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이 갑자기 밀려왔다 사라지는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고 집 안 특정 방에 들어가거나 특정 사람들을 맴돌 때마다 불안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불가사의한 경험을 했습니다. 가장 불안했던 것은 악몽이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마치 몸이 마비된 듯 생생하게 되풀이되는 악몽에 시달렸고 침대 주변은 그림자처럼 어지러웠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일반적인 건강 문제와 구분하는 것은 이러한 증상들이 기존 치료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구울제는 우울증에 효과가 없습니다. 수면제는 악몽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에너지, 음료, 커피는 피로를 가라앉히지 못합니다. 마치 이러한 증상들이 몸 안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이러한 설명할 수 없는 증상들은 의심스러운 마법 사례에서 기록되어 왔습니다. 17세기 유럽 기록에도 비슷한 양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그저 스트레스나 별것 아니라고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작은 일반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위를 겨냥합니다. 예술가라면 창의력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운동선수라면 알 수 없는 부상이 나타납니다. 사교적인 사람이라면 극심한 사회 불안이 갑자기 발생하고 마법은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에 집중하여 그것을 방해하려 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경험한다면 즉시 기록해 두세요. 증상이 나타나는 시점, 강도, 함께 있었던 사람,
그리고 장소 등을 기록해 두세요. 패턴을 찾아보세요. 특정 사람을 만나면 증상이 악화되나요? 특정 장소에 있을 때는 증상이 호전되나요? 이러한 기록을 통해 놓칠 수 있는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린다가 마침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주에 있는 여동생을 방문했을 때는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지 몇 시간 만에 질투하는 동료를 만난 후에는 증상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마침내 이러한 점들을 연결했을 때 그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설명할 수 없는 신체적, 정서적 증상은 마법이 당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두 번째 주요 징후입니다. 부정적인 패턴의 첫 번째 징후와 결합하면 이는 우연한 불행보다는 의도적인 영적 공격의 모습을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 징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징후는 여러분의 집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징후. 누군가 당신에게 마법을 걸고 있을 수 있는 세 번째 징후는 집이나 직장에서 이상한 물건이나 특이한 배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범죄 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는 것처럼 영적 전쟁의 물리적 증거이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습니다. 물론 룸메이트의 기묘한 정원 난쟁이 수집품을 찾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들은 항상 저를 조금 소름 돋게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에게 향하도록 의도적으로 닫히나 전도체 역할을 하도록 배치된 물건들입니다. 현대 마법 시전자는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평범한 일상 용품을 자주 사용합니다. 빨간 끈으로 묶인 작은 허브 다발, 핀, 못, 머리카락이나 손톱 조각 같은 개인 소지품이 담긴 병 등입니다. 가구 구석이나 아래에 숨겨둔 작은 가루 주머니, 특정 패턴으로 배열된 동전이나 돌, 심지어는 가족 사진이 갑자기 뒤집히거나 벽을 향해 있는 것처럼 평범하지만 어딘가 어긋나는 물건들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보통 자주 사용하거나 지나가는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문과 문지방은 특히 중요합니다. 현관문, 침실문, 심지어 사무실 입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대 및 매트리스 안, 문틀 위 화분, 지하실 구석, 심지어 차 안도 흔한 장소입니다. 개인 소지품은 특히 강력한 표적이 됩니다. 옷, 특히 자주 입는 옷을 확인하세요. 보석함을 뒤져보세요. 특히 갑자기 불편함을 느끼거나 이유 없이 더 이상 착용하고 싶지 않게 된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칫솔이나 헤어브러시조차도 신체나 에너지장에 직접 연결된 물건에 의해 손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물건을 발견하면 맨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절대 직접 만지지 마세요. 장갑이나 집게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얼굴이나 몸에 가까이 대지 마세요. 이러한 물건에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충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접촉을 통해 이 에너지가 당신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물건과 에너지적인 부착물 사이의 연결은 실제합니다. 이러한 물건들을 영적인 의도를 고정하는 물리적인 닻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휴대폰이 기지국에서 보내는 보이지 않는 신호를 포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당신에게 보내지는 부정적인 의도를 포착하고 증폭시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물건들이 잘 모르는 사람에게서 받은 작은 선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명 없이 책상 위에 놓인 기묘한 장식품처럼 불안한 느낌을 줍니다. 특정 위치에 앞면이나 뒷면이 보이도록 놓인 페니 동전처럼 단순한 것조차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당신은 분명히 자신을 보호하고
이러한 징후들을 인식하는 데 진지하며 이는 존중받을 만합니다. 이 세 번째 징후인 이상한 물건이나 배치를 파악하는 것은 누군가가 당신을 의도적으로 노리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논의했던 처음 두 가지 징후와 더불어 이제 당신은 자신을 보호할 더 많은 지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여러분, 지식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네 번째 징후. 누군가 당신에게 마법을 걸고 있을 수 있는 네 번째 징후는 당신의 사회적 관계와 관계의 극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징후는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핵심, 즉 타인과의 관계에 직격탄을 날리기 때문에 매우 예리합니다. 마법이 당신의 관계를 겨냥할 때 그것은 단지 하나의 관계만 손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고립감과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일반적인 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강렬한 변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친구, 당신의 모든 비밀을 알고 항상 당신을 지지해 주었던 친구를 떠올려 보세요. 그 친구가 갑자기 당신에게 차갑게 변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계획을 반복적으로 취소하거나 심지어 당신 등 뒤에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당신이 그 친구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도 그들은 왜 당신에 대해 다른 감정을 느끼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저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바뀌었는데 둘 다 정확히 무엇이 왜 바뀌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전에 친절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적대감을 보이는 것은 전형적인 간섭의 징후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 따뜻했던 두 사람의 관계는 갑자기 얼어붙습니다. 당신을 보면 미소를 짓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이유 없이 잘못된 의사소통과 오해가 쌓이고 메시지가 도착하지 않을 때 더욱 심각한 것은 바로 메시지의 전달이 끊기고 당신의 말이 왜곡되어 반복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주 정상적인 음성 메시지를 남겼지만 받는 사람은 전혀 다른 내용을 듣게 됩니다. 마치 모든 의사소통에 잡음이 생겨 메시지가 뒤섞이고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간섭 패턴은 대개 고립으로 이어지고 당신의 지원 네트워크는 하나씩 무너집니다. 초대는 오지 않고 그룹 채팅방에 들어가면 침묵에 휩싸입니다. 결국 당신은 혼자 남게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과 단절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고립은 당신을 취약하게 만들고 통제하거나 조종하기 쉽게 만듭니다. 초자연적인 수단을 통해 관계를 조종하는 것은 여러 문화와 역사를 통해 기록되어 왔습니다. 많은 전통 사회에서 이는 우리를 안전하고 지지해주는 공동체 유대감을 파괴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형태의 마법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데 흔히 사용되는 전략에는 성격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이 있습니다. 질투나 경쟁심을 조장하거나 해결된 오래된 갈등을 되살리거나 심지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경험했던 일을 기억하는 완전히 조작된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파괴적입니다. 깊은 배신감, 혼란스러움을 느끼거나 심지어 자신의 기억과 사건에 대한 인식에 의문을 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정말 당신에 대해 그런 상처를 주는 말을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잘못된 행동을 했을까요? 이러한 자기의심은 심리적으로 해롭고 영적으로 고갈되어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관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열린 소통을 유지하세요. 낯선 상호작용을 기록하세요.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에 대해서는 본능을 믿으세요.
가능하다면 온라인 소통보다는 직접 만나세요. 대면 상호작용은 방해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표현하는 분노, 의심 또는 혐오는 진심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속에 심어진 감정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면 반응적인 상처보다는 연민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쉬워지는데, 이는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이 네 번째 징후는 사회적 관계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특히 인간관계는 고통스럽습니다. 연결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욕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징후와 결합되어 이는 부자연스러운 무언가가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강력한 징후를 형성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징후로 넘어가면서 자각하는 것이 보호를 향한 첫걸음임을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징후, 누군가 당신에게 마법을 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징후는 직관적인 경고와 영적 교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징후는 아마도 가장 미묘하지만 잠재적으로 가장 강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타고난 보호 시스템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은 종종 당신의 의식이 처리하기도 전에 위협을 인식합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무언가 또는 누군가에 대한 직감이 들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어느 날 밤 아무런 이유 없이 특정 집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기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알게 된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모두가 좋아하는 것 같은 매력적인 새로운 사람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직감은 종종 이처럼 조용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데, 영적인 공격에 관해서는 이러한 속삭임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직관적 경고를 경험하고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지속적인 느낌을 받나요? 예전에는 안전하다고 느꼈던 공간에서 갑자기 불편함을 느끼나요? 객관적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방에 들어서자마자 당신의 에너지가 즉시 고갈되는 특정 사람들이 있나요? 이러한 직관적 경고는 종종 물리적으로 나타납니다. 특정 사람들 곁에 있을 때 속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집안 특정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름이 돋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숨이 가빠지거나 가슴이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반응은 위험을 알리는 신체의 경보 시스템입니다. 의식은 아직 정보를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꿈들을 생각해 보세요. 꿈의 본질이 바뀌었나요? 반복되는 악몽, 쫓기거나 공격당하는 꿈, 또는 익숙한 사람들이 왜곡되거나 위협적으로 보이는 꿈은 모두 잠재의식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달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는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걸러지지 않는 에너지 장애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신이 마법의 표적이 되었다고 확인한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러한 직관적 경고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그저 편집증에 걸린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편집증은 구체적인 유발 요인 없이 일반화된 두려움입니다. 직관적인 경고는 구체적이고 일관되지만 이러한 차이를 깨닫는 것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영적 수행이나 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전의 명상, 기도 또는 다른 영적 수행에서 평화를 찾았다면 갑자기 막힘이나 방해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명확했던 연결은 정체된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는 한계에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명상은 끊임없이 방해되는 생각이나 불안감에 의해 방해받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영적 방해는 스트레스, 집중력 부족,
또는 그저 힘든 하루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해가 지속되고 앞서 논의한 다른 징후와 결합되면 퍼즐의 중요한 조각이 됩니다. 이는 종종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경고하도록 설계된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직관적 능력과 영적 경계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직관적인 인상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패턴을 기록해 보세요. 불편한 감정을 비이성적이라고 즉시 무시하지 마세요. 대신 그 감정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자문해 보세요. 설명할 수 없는 부정적인 패턴, 특이한 신체적, 정서적 증상, 낯선 물건이나 환경, 사회적 관계의 변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직관적 경고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의 삶에 이러한 징후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할지 생각해 보세요. 단 하나의 징후만으로는 마법을 암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 징후가 합쳐지면 상황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당신의 직관은 선물이며 이러한 직관적 경고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신체적, 영적 영역을 헤쳐나가도록 도와주는 개인적인 안내 시스템입니다. 귀중한 정보로 받아들이세요. 이것들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거나 편집증에 걸리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의식하고 힘을 북돋아주며 의식은 보호를 향한 첫걸음이자 가장 강력한 단계입니다. 이제 누군가가 당신에게 마법을 걸고 있다는 5가지 징후를 이해했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알지 못하는 지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의식 자체가 당신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이러한 징후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숨겨진 공격의 힘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면 수동적인 피해자로 머무르는 대신 행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공간을 정화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기억하세요. 현관에 세이지나 팔로산토를 태워 소금 장벽을 쌓거나 종소리를 이용한 사운드 클렌징을 하는 것은 집과 직장에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 활동 또한 중요합니다. 블랙 토르말린이나 흑요석과 같은 보호석을 휴대하세요. 규칙적인 접지 연습을 통해 개인의 에너지를 강화하세요.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전에 자신을 둘러싼 빛의 방패를 시각화하세요.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 온 고대의 관습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후 당신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징후들을 무시하고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에도 모든 것이 정상인 척하며 계속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인 웰빙을 스스로 관리하고 힘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 2가지 선택의 차이는 말 그대로 피해자가 되느냐, 승리자가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댓글을 어떻게 달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100이라고 입력하세요.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 유익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